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씨 잘 지내셨나요? 바로 근황 들어가나요? 네. 뭐 저는- 다른 말 할까요? 저희 감사의 말씀 그쵸, 한번 그쵸. 드리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번 주 행복했잖아요. 맞아요. 거의 코인 주식 보듯이 매일 그래프를 보면 맞아요. 팔로워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느셔가지고 네. 저희를 구독을 해주시다니 이렇게 영광이다.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귀한 분들이 찾아와 오셨다. 주셨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을 이제 충족시켜 드리겠다. 맞습니다. 네. 저희의 최고급 밈 요리로 극진히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듣는 분들은 계시는데 네. 어떤 반응일까 솔직히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약간 얘네 근황이 너무 기네 이러실 수도 있고 맞아요. 피드백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악플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맞아요. 댓글이나 그 리뷰 맞아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주 적극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하나가 저희한테 굉장한 도파민, 행복감이 네, 되기 때문에 정말 대환영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로 한번 타미 씨 먼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일단 오면서 근황. 오면서 이동실 오면서 네네네. 그새 아니, 생겼군요 근황이.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받았는데 막 카드사, 제가 주로 쓰는 카드사인데 막 보험을 갑자기 막 치과 치료 그 보험을 막 엄청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막 하더니 네.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막 사이퍼 랩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아니 근데 고객님 이러면서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 내내 전화를 못 끊고 듣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되게 카인드 하시네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이러고 또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카드사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안 할게요 이랬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따가 몇 분에 또 전화 드리겠어. 끈질기시다. 네 이러고 왔답니다. 영업 정신이 대단하신데요. 네. 끝인가요? 그리고 요즘 근황 네. 요즘에 휴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석가탄신일에도 비가 온다는 맞아요, 소식을 맞아요.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에도 비 오고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비 맞아요, 오더니 왜 이럴까? 제가 곱슬이거든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진짜 불어나요? 네 에그리드가 돼요. 그래가지고 복실복실해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날씨가 상쾌해서 맞아요. 머리를 찰랑찰랑 거리면서 다닐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네. 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있으세요? 내일이요? 알바 가요. 알찬 계획 있으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마이크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지난주에 엄청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축제 기간이었는데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가 그냥 방바닥이래. 잔디바닥에 앉아서 네네네.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가수분들이 오셔서 막 공연을 하시는데 거의 저희는 밴드 위주로 왔어서 공연을 하시는데 저희 학생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앉아서 네. 진짜 페스티벌처럼 본 거죠. 근데 그날이 엄청 시원했어요, 밤이. 너무 좋겠다. 네, 그래서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밴드 노래를 잘 그렇게 많이 듣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처음 뵌 분들도 있었어요, 아티스트 중에. 네네. 근데 그분들도 다 노래가 너무 좋으시고 뭔가 그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서 그 이후로 약간 밴드 입문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페스티벌 알아보고 집 가서 가볼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밴드 너무 좋다. 요즘 그래서 밴드에 빠져 있다. 막 한강 이런 데서 막 공연 페스티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한강에서도 해요? 그런 거 저번에 노들섬 막 찾아보는데 무슨 네네. 페스티벌 있다 그래서 못 갔거든요. 진짜 사람이 몰리는 이슈가 네네네네. 있으니까. 너무 좋았겠어요. 진짜 행복해. 그 기억으로 이제 몇 개월 동안 오.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너무 낭만적이었다. 좋겠다. 오지지 그랬어요. 너무 멀었어요. 맞긴 해요. 네. 멀긴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제가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데 너무 근황이 네. 어두운 거예요. 제가.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됐다. 이제 그 팀플로부터 탈출을 해서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할 예정이다. 좋습니다. 이제 텐션 업된 마이크로 네, 한껏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한껏 끌어올려 봅시다. 네. 그러면 한껏 끌어올려진 텐션으로 오늘의 밈 소개를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래 가자. 선배 혹시 탕후루도 같이? 뭐? 탕후루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라는 밈입니다. 라는 밈입니다.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최근에 좀 인기를 얻기 시작한 네. 노래인데요. 이제 이 밈을 만드신 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그 틱톡이라는 쇼폼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키즈 크리에이터 분이 계세요. 서이브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무려 2012년생, 그러니까 만 11세이시다. 근데 틱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96,000 팔로워 정도, 그러니까 꽤나 인기가 있는 그런 키즈 크리에이터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 탕후루 노래를 내신 거예요. 발매를 하셨다. 그래서 뮤비도 되게 교복을 입은 그 서이브님 본인이 등장을 하셔서 네네네.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뮤비가 있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핫하다. 네네. 원본은 사실 좀 더 귀여운 목소리가 그쵸? 선배 탕후루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 타미의 웃음과 함께 네. 해본 노래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엄청 핫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막 릴스나 쇼츠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그게 한 4월 말까지만 해도 갑자기 한두 개씩 보였을 때는 솔직히 하는 좀 생각이었는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냥 바로 넘겨버리는 그거였는데 네. 이제 그 뒤로 침착맨이라던가 가비씨라던가 아니면은 승원스도 막 이렇게 따라한다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그 쇼폼 활용해서 약간 그 총을 쏘는 듯한 그 춤을 따라하면서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월 17일에 이 노래가 발매가 됐는데 그 이후로 틱톡 뮤직에서 1위에 올라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공식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34만 회를 기록하고 마라탕후루 챌린지 영상은 31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요즘 그 마라탕후루에 좀 세뇌가 돼서 뭐만 하면 그 노래를 부른다거나 저도 그랬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뭔가 탕 이렇게 해야 하는 총 쏘는 모션을 할 때마다 그냥 탕탕 후루루루 이렇게 이런 이어지는군요.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선배에 다 갖다 붙여서 제 친구는 그냥 인스타 게시물에
그냥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이렇게 그냥 달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밈이 됐네요. 네. 네. 그리고 트위터를 잠깐 구경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각종 탕탕과 관련된 그쵸, 총을 그쵸. 쏘는 것과 관련된 그쵸. 거에 모두 그 탕탕 후루루를 그쵸. 붙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겼다. 그렇죠. 네네. 활용성이 은근 좋다. 활용성이 은근 좋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영상이잖아요. 그냥 네. 쇼폼 챌린지, 댄스 챌린지 같은 거여서 네네. 저희가 막 이렇게 밈을 가져올 때 막 댄스 챌린지 같은 건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걸 저희가 쳐서 보여드릴 수도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타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탕이라는 그것 때문에 네. 또 약간 활용성이 좋은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마라탕이랑 탕후루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탕 먹을 때마다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유행을 탔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타미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걸 보면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넘기는 네네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가빈님, 댄서 가빈님이랑 그 크리에이터이신 승원스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제 제가 그 릴스에서 쓱 보고 넘겼었는데 네. 이분들이 자기 SNS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전 네네네.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보는데 이게 뭐지? 이거 또 보게 된 거죠. 이분들도 이걸 한다고 진짜 파급력이 큰 챌린지구나.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이 훅 부분 있잖아요. 탕탕 후루후루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뭔가 중독성이 굉장히 높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춤도 그 가비 씨는 본업이 댄서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맛깔나게 잘 살리셔서 또 가비 씨가 한 챌린지가 특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무도 그렇고 뭔가 중독성이 이 인기 맞아요. 비결 아닌가. 맞아요. 춤도 약간 좀 웃긴 느낌?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그냥 나왔을 때는 네. 뭐야 이러고 넘겼는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그쵸. 같은 사람들이 그걸 하니까 네. 이게 주류인가? 약간 이런 생각. 우리가 비주류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근데 되게 성인분들 키즈 크리에이터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뭔가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약간 맞아요. 이런 대화잖아요. 그래서 한 대학교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차려입고 네. 특정 타겟을 하신 분들이 이제 춤을 이렇게 추시는 모습들을 보고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러고 넘겼거든요. 네. 뭔가 약간의 후방주의가 있을 수 있는 약간 노출 있는 옷을 약간 입고 하시는 그런 분들. 교복이 약간 노출이 있고 네네네. 좀 타이트하거나 네. 좀 그런 모습들을 내세우는 느낌? 네네네네.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기에 네네네. 시청자가 보기에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찾아봤을 때 어린이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작사를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작사에 서희부님이 같이 참여를 하셨던 걸로 써 있어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인이 그 챌린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원래는 어쨌든 그 만 11세니까 어린이인 네네네. 건데 이제 그 어린이가 만든 노래를 성인들이 챌린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복 컨셉을 네네. 답습을 하지만 교복을 변형시킨 그런 네네네. 교복을 입고 하시는 게 뭔가 괜찮나 싶기는 해요. 그냥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원래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네. 이래서 좀 신기했다. 근데 어린이들이 그 챌린지를 하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그런 좀 노출이 있거나 좀 타이트한 교복을 입은 류의 챌린지만 보게 된다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맞아요. 틱톡 자체가 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주 소비층이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틱톡에. 네네네. 근데 그만큼 또 성인 크리에이터들이 많고 그리고 뭔가 그냥 다른 플랫폼처럼 좀 규제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저작권 같은 것도 그냥 맞아요. 음원 있는 거 막 갖다 쓰고 이러더라고요. 틱톡이 아직 좀 정착이 안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필터링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평소에 있긴 했어요. 그 틱톡을 딱 떠올렸을 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어른으로서 걱정을 해보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네. 사실 좀 의식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요. 마라탕후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MZ의 음식이죠. 그렇죠. 특히 어린이, 우리 베이비들이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 음식을. 제가 약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애들이 마라탕을 엄청 자주 먹어요. 진짜 맞아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먹고 진짜요? 저 오늘도 마라탕 먹으러 갈 거예요. 막 이러고 헐. 탕후루도 엄청 많이 먹고 근데 어떻게 저도 마라탕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가 진짜,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이 가격을 그러니까요. 부담을 하고 그 매운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내가 어렸을 때는 라면 먹는 것도 제한이 있었는데 맞아요. 먹어도 되나? 막 근데 이러고. 엄마 라면 먹어도 돼? 그리고 기영이처럼 라면을 먹었던 그러니까요.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어린이로 잡고 네. 이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요즘 어린이들, 학생들의 식습관이 어떤 것 같아요? 저도 그 학원에서 일을 할 때 네네. 중학생? 초중학생들이 네네. 막 다녔는데 아예 그 학원 건물 1층에 마라탕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타겟팅을 맞아요. 하고 입점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 동네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를 보면은 다 학원 있는 건물에 무조건 마라탕 이렇게 세트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던 경우에는. 그래서 진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먹는구나. 근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른들도 막 마라탕 한창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그때는 진짜 자주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기사 중에 20대들이 위궤양 같이 질병이 원래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찾아올 만한 그런 질병을 20대인데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고 근데 약간 주 원인이 이런 거였어요. 마라탕. 너무 자극적이고 기름 많고 또 맵고 그러고 위생도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질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도 그 이후로 좀 완전 확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몸을 챙길 때가 아니니까 걔네는 그냥 우리는 베이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안 좋지 않나. 몸이 아직 연약할 때인데 그러니까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도 불량식품 많이 먹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불량식품 얘기 잠깐 해보면 뭐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싫어하는 불량식품이 있어서 그걸 못 먹게 해서 전 더 갈망을 했었던 전 피카츄라고 아세요? 아 알죠. 그 돈가스 같은 거예요 약간. 네, 피카츄 돈가스. 네네. 근데 그게 꼬치에 꽂혀 있는 건데 그냥 한 500원 정도에 팔았었던 것 같아요. 저 아기 때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쩌다가 지난주에 엄마랑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네.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불량식품 1위였대요. 그 피카츄 돈가스가. 왜냐하면 재료가 맞아요. 출처불명의 재료로 잡고기. 만들어. 그쵸. 완전 고기인지 이건 밀가루인지 맞아요. 구별이 안 되고 몸에 안 좋고 이래서 엄마가 금지를 시켰어서 저는 그래서 반발심으로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타미 씨는? 요즘에는 피카츄가 피카츄 모양이 아니래요. 그러면요? 저작권 때문에. 그럼 일본에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모양이에요? 그냥 뭐 하트 이런 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대박이다. 그렇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다. 그럼 이제 피카츄 돈가스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냥 돈가스. 그냥 무언가 얇은 돈가스. 그냥 꼬치. 근데 요즘
하도 먹을 게 많아서 피카츄 네, 돈까스 맞긴 이런 해요. 거를 먹을까 싶긴 한데 맞아요. 안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방구 이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문방구도 없고. 문방구 막 분식집 이런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게 저희 축제에서 팔았어요. 그거를. 그 피카츄 돈까스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기들은 잘 모를 것 같고 오히려 저희처럼 좀 향수를 일으킬 만한 그런 그렇구나. 저희 세대끼리 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딱 생각난 거는 저는 콜팝을 좀 좋아했습니다. 네네네. 약간 밥 먹을 때도 국물이 꼭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건조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그 팝콘 치킨과 네. 콜라가 같이 있다? 목이 안 막힐 수 있다? 이건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혁신적이다. 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뺄 수 없는 그 달고나. 그렇죠. 전 달고나 그 빵? 네네네. 알아요? 학교 앞에서 막 네네네. 팔고 계셨던. 그 누르지 않고 맞아요, 바로 그냥.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맞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참 좋아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탕후루 먹는 거 보면 저거 어떡해 이랬는데 그러게요. 사실 저희는 설탕을 그냥 녹여 먹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달고나는 진짜 그냥 설탕만 들어가. 그러니까요. 그 지금 탕후루는 과일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네요. 갑자기 반성하게 되는. 너무 내로남불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더. 근데 마라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탕후루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마라탕 말고도 불닭. 저희 맞아요. 애기 때는 불닭 같은 거 없었잖아요. 저희 근데 중학교 불닭볶음면이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나오긴 했죠. 맞아요. 근데 막 뭔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그냥 신제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맞아요. 그래서 약간 막, 챌린지용. 맞아요. 막 매운 거 얼마나 참나 네. 막 이런 거. 그 엽떡 같은 것도 저희 중학교 때 나왔었던 걸 저도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너무 보편화되고 하니까 얘네는 식사 메뉴를 정할 때 그냥 마라탕 먹을래? 뭐 엽떡 먹을래?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될 텐디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하긴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가족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가족은 치킨도 진짜 엄청 드물게 시켜 먹었거든요. 네네네. 치킨 시켜 먹는 날은 되게 맞아요. 이벤트적인 특별한, 날이었는데 되게 외식이나 아니면 배달 이런 것도 보편화가 되어 맞아요. 있고 먹방 이런 게 맞아요, 유행을 맞아요. 하면서 뭔가 그런 자극적이거나 되게 맛있는 음식을 평소에 집밥을 먹다가 이렇게 드물게 먹는 게 아니라 되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먹는 느낌이라서 저 그 학원에서 어떤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부모님이 골프를 가시느라 오늘 집에 혼자 있대요. 근데 네. 걔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럼 밥은 어떻게 해? 이랬는데 그냥 부모님이 배달을 이제 주문해 주신다고 혼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아이를 챙기는 또 다른 방법일 그렇죠. 수는 있겠지만 되게 배달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구나 아이들이라고 진짜.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타미 씨처럼 저희도 어쩌다 한 번 외식이 굉장히 드문 경우였거든요. 그럼 배달 음식도 그냥 어쩌다 한 번이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 배달 어플도 나중에 보편화가 됐잖아요. 네네네. 저희 아기 때는 막 그런 게 잘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전화 주문하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어플로 몇 번 띡띡 하면은 주문이 되니까 진짜 보편화가 많이 돼서 또 식습관도 외부 음식이 원래 좀 간이 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아이들에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떡볶이 사 먹어 이러면서 막 저희 때는 그냥 컵떡볶이 맞아요. 1,000원, 500원이면 됐는데 요즘에는 14,000원. 14,000원 줘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다르구나.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맞아요.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졌다. 맞아요. 또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애들이랑 저희 애기 때랑. 확실히
연장선상으로 네. 소비 습관이라던가 놀이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이제 놀려면 좀 돈이 필요한 맞아요. 시대인 것 같아요. 좀 그냥 저희는 땅 파고 놀았잖아요. 너무 그냥 놀이터 가서 모래 막 파고 막 소꿉놀이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지탈 막 거미줄 막 지옥 탈출 막 이러면서 그 놀이터 위에서는 이렇게 다닐 수 있는데 술래는 또 눈 감고 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위험하긴 하지만 그 밑에서는 깽깽이로 다녀야 되고 맞아요. 막 이런 뛰어다니는 놀이들을 한다거나 맞아요. 정자에서 거미줄 이런 거 하고 맞아. 주변 기물을 잘 활용하는 그런 놀이를 애들이 많이 거의 했었어요. 타잔이었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그네에서 막 다리 엮어서 바이킹. 맞아. 국룰이죠. 네. 무조건. 거의 그냥 트래플 악셀도 어렸을 때부터 연말을 하던 그쵸. 그런 체력 극기 훈련을 했었는데 맞아요. 요즘 놀이터 애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가끔 이제 애들이 놀고 하는데 만나서도 야 이거 봐 이러면서 핸드폰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저도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놀이터가 비어 있었는데 그 놀이터 앞에 벤치에 앉아서 셋이 각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스마트폰이 좀 보편화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만나도 할 게 그게 문자랑 전화 그래봤자 뭐 플래시 게임 같은 거밖에 안 되는 기기였으니까 만나서 그렇게 막 게임을 할 그게 아니었거든요. 맞아, 쎄쎄쎄를 했지.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는 그런 놀이 문화가 전승이 되지 않고 있다. 맞아요. 근데 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맞아요. 어린이들이야말로 신체를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그 친구들 Z세대잖아요. 네네. 되게 디지털이나 맞아요. 컴퓨터 막 이런 거에 친숙한 문화이고 물론 이제 신체 활동이 너무 적고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좋긴 하겠지만 좀 뭐 하느라고 몇 개 찾아봤었는데 그 메타버스 로 유명한 네이버의 제페토? 맞아요. 제페토 내에서 되게 틱톡처럼 되게 활발한 뭔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Z세대들이 요즘에 그런 걸로 브랜딩을 만드는 유행이라던가 어떻게요?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막 그런 거 만들기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들만의 되게 창의적인 문화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논다고 이런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진짜. 면들이 있다. 그래서 되게 또 그들만의 그게 있구나.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때 도서관에서 알바를 한 적 있었어요. 네네네. 그냥 시 도서관에서. 근데 책을 정리하는데 코딩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이 도서 섹션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막 저희 어렸을 때 봤던 Y 시리즈에 거기도 코딩 편이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진짜 배우는 게 다르구나. 저는 코딩을 대학교 와서 처음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듣는 과목이. 필수교양. 네네. 그것 때문에 들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코딩 자체도 어쨌든 뭘 창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작에 가까워진 것 같다. 아까 그 키즈 크리에이터 분도 지금 초등학생이신데 맞아요. 그렇게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음반을 발매를 하는 걸 보면서 맞아요. 생각해보니 또 다른 방식으로 창작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네네네.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그 코딩 말씀하셔서 AI 챗봇을 만들어서 덕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AI 챗봇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대리 만족을 하듯이 그래서 되게 Z세대들의 덕질이라던가 이런 놀이 문화가 되게 고도화되어 있구나. 멋있다. 그런 거 되게 진짜 Z세대네요. 그런 기술에 익숙한 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대가 변화한 부분은 되게 좋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보면 결국 또 놓치는 게 있을 맞아요.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전 나가서 놀아야 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저 바깥놀이의 중요성 굉장히 맞습니다. 일단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베이비들은. 네. 근데 또 제가 그 학원에서 조교를 했을 때 네. 중학생, 초등학생 친구들이 막 자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빨리 끝내달래 저한테. 네. 그래서 내가 제가 할 거 안 했는데 오케이 끝내줘 막 이랬더니만 다음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학원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걔네는. 맞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막 잠깐 그 친구들이랑 떠들고 그런 시간이 끝인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막 중학교 때도 그냥 애들이랑 밖에서 놀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논다든지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애들은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에 가야 돼서 그렇게 끝나고 뭐 방과 후에 놀고 막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막 놀아라고 했는데 못 놀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린이들을. 맞아요. 그랬죠. 확실히 뭔가 그런 커뮤니티가 네. 학원 위주로 형성이 맞아요. 되겠구나도 싶어요. 대체적으로 주로 시간을 학원에서 많이 보내고 학원에서 친구들을 사귀니까 네. 그게 학교로도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원 친구가. 그러면은 학원을 좀 적게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만날 시간이 적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내 아이는 학원을 좀 덜 보낼 거야 라고 네. 생각을 했던 부모님들도 다른 친구들이 거기에 가야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든 맞아요. 태권도든 뭐 공부 학원이든 되게 많이 보내게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저도 저 어렸을 때도 막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끼리 아는 사건, 뭐 아는 얘기, 약간 이런 걸 할 때도 나도 저 학원 다니고 싶다. 약간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기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많이 학원을 안 다닐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은 어린이들이 더 많은 학원을 다니는 시기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혼자 놀이터에 가봤자 애들이 그쵸.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이 아니라 몰려있는 인터넷으로 가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익명의 만남이라던가 그쵸, 온라인 만남을 맞아요. 하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뭔가 위험에 대한 맞아요.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익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사실 위험에 노출되기도 맞아요. 굉장히 쉽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막 많진 않았지만 맞아요. 알게 모르게 어린이들한테 막 메이플에서 사기치고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막 게임상에서 네, 애들한테 엄마 아빠 지금 옆에 있어? 막 이러면서 우리 그 커플링 할 건데 막 내가 얼마 내 막 이렇게 얼마 내가 낼 테니까 그 인증 문자만 한번 보내줘 막 이러면서 아빠 폰에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제 친구의 경험담을 들었거든요. 경험담이었어요? 네. 와 미치겠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되게 물론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쵸. 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위주로 발달된 문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기기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쵸. 정보나 아니면 그런 문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죠. 뭔가 다 돈이 있어야 놀고 학원도 솔직히 그 교육비가 아주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다 돈이고 네. 식습관 음식도 다 너무 비싸고 그 기기들도 다 비싸고 이러니까 정말 뭔가 격차가 커질 것 같은 느낌 우려가 됩니다. 제 최근에 더 커뮤니티를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웨이브. 네네네. 마이크 씨의 추천을 받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웨이브의 더 커뮤니티 웨이브 첫 구매 월 지금 100원 할인 저도 그걸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4회분까지는 유튜브에 있거든요. 네네, 무료로 풀렸어요. 그리고 저도 그거 보다가 구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커뮤니티가 처음에 생긴 게 네. 당구장에서 커뮤니티가 형성 혹시 처음 듣는 얘기신 건가요? 저 그분 졸았나? 처음 듣는 얘기네요. 리액션 되게 생생하게 해주시길래 실제로 처음 듣는 얘기여서 잤나 봐요. 그 부분에서. 그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었는데 네네네네. 커뮤니티의 처음 형성이 당구장에서였대요. 그래서 네. 당구장에 모여서 그 게임을 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위주의 커뮤니티가 생겼는데 당구장이 망한 이유가 TV가 생기고부터래요. 다 집에서 TV 보느라. 다 집에서 어머. TV 보고 거기서 그냥 내가 정보를 얻고 그러네요. 체득을 하면 되니까 그냥 카우치 포테이토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감자칩만 먹고 그냥 비만 대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당구장이 망하고 커뮤니티가 없어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이후에는 뭐 미디어 위주의 그렇죠. 커뮤니티가 생겼긴 하지만 그게 지금 딱 너무 비슷하다.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한 번쯤 좀 Z세대 문화도 생기는 반면에 그쵸. 또 다른 면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막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놀았었거든요. 그 놀이터에 가면은 그냥 제가 아는 애들도 있지만 막 처음 보는 애들이랑 같이 놀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맞아요. 야, 우리 내일도 또 놀래? 막 맞아요. 이러면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모르는 앤데. 그렇죠. 모르는 앤데 재밌으니까 같이 맞아요. 놀면은 그러면서 친구도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계속 자기 주변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맞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가 좀 그쵸. 강해지는 그쵸.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즘 약간 이슈인 노키즈존.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예전부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슈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꾸준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뭐 그 카페나 아니면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 디자인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노키즈존을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이들이 오면 위험하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뭔가 아이들이 떠들고 시끄럽고 부모들이 제어를 못한다. 부모들도 막 냅둔다. 그쵸. 이런 인식 때문에 노키즈존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쨌든 그 아이들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 부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저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 씨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래요. 뭔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노키즈존이 막 그런 논의가 생긴 이유도 어쨌든 뛰어놀고 시끄럽고 그래서 노키즈존 딱지를 붙이시는 점주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 어린이 시절을 겪었을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때 뛰어놀 장소가 많았기 때문에 뭐 길가에서도 뛰어놀고 이랬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친구들은 그냥 뭐 주말에 엄마 아빠랑 카페 같은데 갈 수도 있고 약간 놀이 방법이 달라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키즈존?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쓰신 글을 봤는데 노키즈존이라는 그 단어를 어린이들이 봤을 때 그니까요. 어떻겠냐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걔네가 어쨌든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금지 표시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또 그러면 부모님들은 여기 안 되겠다 막 이러고 딴 데를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이가 뭔가 자기가 어린이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시기인데 좀 반대로 위축될 수도 있다. 저 어린이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학원 아이들랑 얘기할 때 매번 잼민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나이 또래나 아니면 어른들이 그냥 귀엽다는 의미로 잼민이를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아이 취급을 하고 어리다는 취급을 한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좀
감수성 없이 쓰는 단어인 것 같다.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들, 전 진짜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한 그쵸. 계층이다. 계층? 어쨌든 집단이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미래를 그쵸.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쵸. 어른들도 그렇게 노키즈존 막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 각자의 삶도 교육열에 치이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너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모두가 어린이였던 적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너무 막 귀하다 맞아요. 이러는데 귀한 아이들이 그 좋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장 발달을 겪는 맞아요. 와중인데 어디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혐오 표현들을 들어야 되고 맞아요. 막 위험에 그냥 쉽게 노출이 되고 맞아요. 보호하지 않고 아이라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뭐 폭력을 당하거나 뭐 이런 맞아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참 왜지? 왜 당장에 지금 본인의 이익밖에 맞아요. 못 볼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어린이가 지금 너무 없다. 그러면 잘해주든가. 그러니까요. 그럼 잘해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더 어린이 아이를 낳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내 아이도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낳는 건데. 좀.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네. 진짜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맞아요. 강추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카페에서 읽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는 그래서 카페에서 오열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어서 네.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네. 어린이라는 세계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노는 그 순간이 어린이의 현재를 빛나게 한다. 놀기에는 아주 큰 소득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말한 거를 뭔가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구절인 것 같아요. 놀아라. 어린이들은 놀아야 한다. 그래야 그 어린이가 빛이 날 수 있다. 그 어린이들의 그때 성장 과업은 그냥 전 놀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일들은 뭐 어른이 하는 거고 어린이는 자기의 본업, 놀기, 본업에 집중해라. 맞습니다. 네. 건강하게 놀아라. 그렇죠. 그리고 어른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건강하게 놀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좀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줘야 하지 않나. 맞습니다. 네. 가끔 이건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네. 가끔 뭐 해야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귀여운 어린이 혹은 네네. 좀 예쁜 짓을 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뭐 소위 말해 잼민이 짓을 네네. 하는 아이들은 좀 그럴 필요 없다. 약간 좀 맞으면서 커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 진짜요? 그냥 그런 의견들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죠. 하다 보면 참 그쵸? 그런 분들에게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김소영 작가님의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민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후하게 줬잖아요. 첫 번째 네. 밈부터 너무 이제 후하게 맞긴 해요. 줘가지고 네. 좀 이제부터 짜게 주려고요. 네네네. 사해가 돼. 네. 그래서 마이크 씨는 몇 점 생각하세요? 그 반점도 되죠? 0.5점도. 네네네. 저 0.5점. 급격히 짜졌는데요. 왜냐면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닌 밈이기도 하고 뭐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나? 진짜 작곡자 그 베이비분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 그분도 어쨌든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이제 뭐 스너스 같은 분들도 따라 하시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재미는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저번에 그 원형적 사고처럼 네. 좋은 영향이 딱히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이 식습관도 안 좋고 그리고 그 챌린지를 막 성인 분들이 하면서 또 맞아요. 어린이들이 그걸
되게 안 좋게 따라할 네. 수도 있다. 뭐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다든지. 네네. 그래서 저는 0.5점. 다미 씨는요? 저는 1점. 1점. 아 진짜 굉장히 짜진 타미와 네. 마이크. 1점. 왜 1점이냐? 네. 그 어린이에게 주는 별점입니다. 이거는. 아 작곡하시는데 네. 그냥 노고를. 그 어린이의 창의성과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어린이들은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고 아, 했잖아요. 맞네요. 네네네. 그 어린이에게 주는 대담함. 칭찬 스티커 같은. 네, 칭찬을 1.5? 아, 1점 드리고요. 네. 그 외에는 줄 게 없습니다. 진짜 냉철한 비평가가 예. 됐다. 네. 챌린지 유행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죠. 좀 더 그쵸. 너무 선배와 그 후배와의 그런 맞네요. 대화 속에서 좀 더 사람들이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복이라던가 맞아. 아니면은 좀 억지스러운 애교 느낌? 맞아. 그런 느낌들이 살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도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가 구애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내용인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근데 웃기긴 해요. 네, 웃기긴 해요. 그래서 0.5점 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에게는 정말 큰 박수를 드린다는 점 그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를 다들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밈슐랭이 선배 맘에 탕탕 후루후루.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